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작품 하나를 들고 감상을 나누기 위해서 녹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는 꾸준하게 연극 뮤지컬 보러 다니고, 그다음에 책도 이제 십자수 하면서 오디오북으로 듣거든요. 근데 이제 근래에는 아주 마음에 들었던 작품은 없어서 예전에 봤었던 작품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연극을 봤었거든요. 연극도 보고 연극 본 다음에는 영화도 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작품의 경우에는 연극이 더 좀 이제 크게 와닿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연극 내용을 위주로 해가지고 내용은 똑같긴 한데 연극의 대사 그런 걸 위주로 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게 1986년인데 이게 이제 그 동독과 서독이 베를린 장벽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던 시기인데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5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동독 정부는 비밀 경찰인 슈타즈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감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국가이면서 독재 정치를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감시하는 그런 정부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비밀 경찰이 10만 명이나 됐었고, 그래서 국민들을 감시하는데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국민들을 감시하는 이렇게 아주 심각한 감시 국가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국가에서 여기서 주인공은 이 비밀 경찰이죠. 비밀 경찰인 비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원래 이제 냉철한, 그러니까 좀 비인간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감시 업무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었고, 또 사명의식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비슬러가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극작가인 드라이만을 감시하라는 임무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이만은 이제 연극이나 연극 작가인 거죠. 연극을 만드는 작가인데, 그래서 이 비슬러가 드라이만의 집 다락에다가 그 감청 장치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감청하는 그 케이블 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집 천정에 있는 거죠. 있으면서 그 드라이만의 집에서 하는 이야기나 뭐 전화 통화나 모든 게 다 이제 감청이 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제 드라이만의 사생활을 24시간을 감시를 하는 거예요, 비슬러가.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제 감시 사회에 대해서 제가 본 연극에서 이제 드라이머는 이제 극작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하고 같이 살던 애인이 유명한 여배우인데, 이 드라이만이 만든 그 연극에서 여배우로서 했던 대사가 있어요. 이 연극 대사인데, 이 대사가 이제 그 당시 동독에 어, 동, 그, 독재이면서 감시하는 국가를 비판하는 내용의 대사가 연극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가지고 저는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배우가 말하는 대사인데, 여긴 내가 알던 곳이 아닌 것 같아. 하루 만에 품격이 변했어. 여기선 침묵이 살아남는 길이야.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죽어가고 있어. 네. 이런 이제 음,
그러니까 감시를 하니까 침묵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이 자유가 없으니까 영원히 죽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표현하는 대사였고, 내가 무서운 건 당신의 힘이 아니야. 당신의 무관심이야. 우리는 기계가 아니잖아. 우리 한 명 한 명은 숫자가 아니라 부품이 아니라 인간이잖아. 이건 이제 연극의 대사여가지고 연극이 이제 뭐 공장 노동자로 등장을 해요. 그 여배우가.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잘못이 없다 해도 당신이 아무리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해도 이 비극의 동조자야. 이건 이제 그 공장에서 직원이 죽었는데 이 그 공장 관리인한테 얘기하는 대사예요. 네. 그렇게 이제 네 힘이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동독 사회에 그런 관리자들의 니들 힘이 무서운 게 아니라 진짜 이제 인간에 대한 무관심, 이렇게 산업화가 되면서 그 노동자들을 기계 부품처럼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인간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부품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런 우린 인간인데 그런 인간에 대한 무관심이 정말 무섭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그래서 이 비슬러가 드라이만을 이제 감시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 드라이만을 감시한 진짜 이유가 이 드라이만의 어떤 사상성, 그러니까 동독인데 서독 같은 이제 그런 민주주의, 그런 사상성 때문인, 보통 그런 것 때문에 감시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문화부 장관이 드라이만과 동거하는 그 애인 이 여배우, 아까 그 대사하던 여배우, 이 여배우를 탐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라이만을 제거하고 여배우를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거를 비슬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비슬러는 이 드라이만과 크리스탈을 감시하면서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깊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인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부 장관이 이 크리스타랑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점점 작업을 하는 것도 알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비슬러가 자기 일에 어떤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비슬러가 점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정당성에 대해서 회의를 갖겠죠. 그러니까 원래 비슬러는 그 동독 사상에 심취해 있었고, 그래서 이 감시하는 인물은 이제 그런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는데, 이제 이 문화부 장관이 여자를 빼앗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래서 이제 드라이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이용하니까 자기가 이제 비슬러는 자기가 드라이만을 감시하는 일에 대한 정당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의를 품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드라이만의 생일 파티가 되었는데, 그때 이제 이 드라이만은 극작가니까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중에서 이 알베르트 예스카라고 하는 사람이 악보를 드라이만한테 선물로 줘요. 이게 이제 뭐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라고 하는 악보인데, 이걸 악보를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예스카가 자신이 정부에게 요주의 인물로 지목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되게 불안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리고 며칠 뒤에 목을 메어서 자살을 하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드라이만은 정말 그러니까 일단 되게 슬퍼했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악보, 이 친구의 자살한 친구의 악보를 피아노로 연주하면서 그걸 이제 그 애인인 크리스타한테 들려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비슬러는
이제 감청하면서 계속 그 장면을 듣고 있는 장면이고, 그때 했던 대사도 좋아서 가지고 왔어요. 이 대사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한 친구가 쓴 악보인데, 어, 네, 그걸 이제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타한테 피아노 연주를 이렇게 해주면서 했던 대사이고, 비스터도 이거를 이제 듣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 대사가 어느 날 이 곡을 직접 연주해 주는데 그 자살한 친구가 내가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거야. 이 세상에 자기를 온전히 이해해 주는 사람이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살한 친구가 그 이제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라고 하는 그 악보를 연주할 때 이 드라이만은 이제 그때도 이제 드라이만이 뭔가 심적으로 고민이 많았던 시기인데 그 연주를 들으면서 아, 이 친구가 나를 내 마음을 이해하는구나, 온전히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이제 교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가 자살하면서 죽었으니까 이 드라이만한테는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이제 했던 이 대사가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 대사도 이제 그 인간성에 대한 대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피아노 연주라고 하는 그런 예술을 통해서 이제 내가 내 나라는 인간이 온전히 이해받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교감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해해주는 그 친구 단 한 사람이 이렇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나의 인간으로서의 나를 이해해준다면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 인간이 인간에게 나쁘게 대할 수 없지 않을까, 그런 의미의 대사여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비슬러가 계속 감청을 하면서 점점 비슬러가 원래 내면안인데 비슬러 안에 있는 인간성이 점점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참 이런 일도 있었고, 또 이제 비슬러가 드라이만 집에 들어가서 이 드라이만이 좋아했던 시집이 있었거든요. 그 시집도 훔쳐가지고 비슬러가 몰래 이제 읽어봐요. 읽으면서 이제 시를 읽으면서도 이제 비슬러가 점점 그 인간성을 되찾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 드라이만은 그 친구 예스카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충격을 받고 자기도 이제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술로서 이렇게 행동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했던 게 서독의 유명한 시사 잡지에 동독의 현실을, 그러니까 이 자살률로, 그러니까 이 자기 친구가 자살을 한 것처럼 이렇게 감시를 많이 당하고 있고 이런 압박적인 독재 국가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살률을 숨기고 있는 이 동독의 현실에 대한 글을 드라이만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글을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몰래 드라이만 집에서 이제 글을 쓰고 나서 이 서독의 잡지사에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발표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기 그 서독의 잡지사에서 그 이제 동독의 현실을 폭로하는 기사가 실리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동독 정부가 이거를 동독 작가가 기사를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슈타지에서 이제 누가 썼는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잡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비슬러한테 드라이만을 이제 감시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만은 물론 이제 이 감청을 통해서 비슬러는 이제 감청을 통해서 드라이만이 이미 이제
그 서독의 타자기를 가지고 기사를 쓰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었죠. 다 알고 있었는데 계속 이때까지 이제 드라이만에 대한 거짓 보고를 하면서 이 드라이만이 하는 그 일을 다 숨겨주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를 이제 끝까지 잡히지 않게 비슬러가 이 드라이만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숨겨줘 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슈타지에서 이 드라이만을 체포할 만한 증거를 못 잡고 실패를 하는 거죠. 실패를 하고 그때 이제 이 상사가 비슬러가 의도적으로 작전을 방해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슬러를 이제 강등을 시켜가지고 뭐 하냐면 이제 편지 검열하는 그 낮은 업무를 맡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의 이제 5년 뒤에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통일이 되고 그때 이제 이 드라이만이 극작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그때 문화부 장관을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 드라이만이 문화부 장관한테 물어본 거죠. 왜 나는 감시를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문화부 장관이 웃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당신을 철저히 감시했다. 근데 아무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드라이만은 그때 내가 도청을 당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때 알게 되고 그래서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집에 가서 그 이제 숨겨져 있던 그 감청 장치, 그 케이블선, 전화기에도 붙어 있고 집 여기저기에 막 붙어 있는 그 감청 장치를 쭉 뽑아내니까 이 연극에서는 이게 되게 극적으로 등장해서 제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네. 이 드라이만이 이제 케이블선을 이렇게 뽑는데 영국에서 집 천정에서 케이블선이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드라이만은 깜짝 놀라면서 감시를 당하고 있었는데 누구 그 감시하는 사람이 나를 숨겨줬구나.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누가 감시를 했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비슬러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드라이만이.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됐어요. 우편 배달부로 살고 있는 비슬러의 존재를 알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2년이 흘렀는데 그 2년이 흐른 다음에 이 비슬러가 서점 앞을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이 드라이만의 새 소설이 출간된 거예요. 그게 이제 제목이 선한 사람을 위한 소나타 이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비슬러가 서점에 들어가서 소설을 딱 펼쳤는데 소설 이제 처음 앞장에 이런 문구 있잖아요. 누구누구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 문구 있잖아요. 그때 이제 이 사람에게 바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 비슬러의 그 작전 그 자기 이름이에요. 작전할 때 자기 암호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제 비슬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 책을 계산을 하면서 이제 선물로 포장할 거냐 이렇게 점원이 물으니까 했던 이제 마지막 그 비슬러의 대사가 아니요 이 책은 나를 위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딱 끝나요. 그렇게 이제 감동적으로 끝나는 작품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타인의 삶이라고 하는 타인의 삶을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냉혈한이었는데 이제 인간성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좋은 대사들과 함께 사람이 인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 나쁜 사람일 수 없다.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메시지를 주었던 좋은 대사도 많았던 그런 연극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생각이 이렇게 이제 이 비슬러가
음악을 들으면서 또 시집을 훔쳐 읽으면서 이렇게 인간성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을 보면서 좋았던 게 이런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피아노 그 곡을 들으면서도 그때 이제 드라이만이 자기가 이해받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인간을 이해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게 하는 그런 이제 품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동독은 이렇게 인간을 기계 부품으로 보고 감시 대상으로 보면서 동독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서로 인간을 존중해주는 그런 품격 있는 나라가 이제 완전히 품격이 하루 만에 품격이 변하는 예, 그런 나라였는데 이렇게 이제 비슬러처럼 이런 예술을 통해서 인간성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예술이 그런 인간의 품격을 일깨워 준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네,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타인의 삶 연극에 대해서 감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뵐게요.